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최근 발언들입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실적을 냈는지, 또 AI 컴퓨팅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큰 변수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AI 추론 시장의 그 성장세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 공급망 역량까지 이걸 다 연결해서 봐야 좀 그림이 보입니다. 네, 일단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2분기 중국에서 그 매출 손실 가능성이 한 8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었죠. 네, 꽤 큰 규모였죠? 근데 전체 매출은 450억 달러. 와,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AI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아, 추론 수요? 네, 젠슨 황 CEO가 직접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off the charts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와, 단순히 모델 훈련시키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제미니 같은 AI 서비스가 실제 운영되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추론 작업량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젠슨 황은 이걸 거대한 작업량, 자이언트 워클로드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냥 양만 느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연산 능력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겁니다. 아하,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블랙벨 아키텍처가 딱 등장한 거군요. 그렇죠. 이걸 뭐 홈런이다, 생각하는 기계다 이렇게까지 불렀다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시장 요구랑 타이밍이 잘 맞았을까요? 그냥 성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 블랙웰은 바로 그 복잡하고 큰 추론 작업에 딱 맞춰서 뭐랄까 추론 AI 시스템으로 설계된 거예요. 최적화. 네. 시장이 바로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나온 거죠. 근데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젠슨 황이 강조했듯이 공급망이 성장하고 정말 가파르게 확장, 릴리 램핑 일합된 거,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공급망. 네, 수요가 막 늘어나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 매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중국 시장은 있잖아요. 완전히 포기할 순 없을 텐데요. 전력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죠. 네, 딜레마죠. 이 규제 속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중국이 세계 2위 AI 시장이고 인력도 많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미국 기술 생태계 안에서 계속 있기를 바라죠. 네. 근데 미국의 수출 규제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그 호퍼 기반 H20 칩 같은 경우는 이미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을 낮춘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 정말 한계까지 낮췄군요. 네. 여기서 제약이 더 심해지면 아예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위기감까지 있는 겁니다. 시장의 가치를 더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경쟁사 얘기도 나왔어요. 화웨이 만만치 않다. 포미더블고 인정했던데. 네. 실제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젠슨 황의 발언은 적어도 특정 분야, 특히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H200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 또 클라우드 매트릭스 같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통해서는 엔비디아 최신 제품보다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인정한 걸로 보여요. 시스템 차원에서요? 네. 그리고 더 큰 우려는 사실 이겁니다. 미국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중국 고객들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 어렵겠다. Hard to rely on American technology. 이렇게 판단하고 화웨이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 아,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렇죠. 그게 기술 경쟁 구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은 또 젠슨왕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정 아이디어들, 예를 들면 관세 정책이나 AI 확산 규칙 폐지, 여기에 좀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엔비디아 전략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늘리는 변혁적인 아이디어, 트랜스포머티브 아이디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엔비디아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AI 확산 규칙 폐지는 미국 기술 스택을 전 세계로 더 빨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이건 뭐 엔비디아의 글로벌 사업 목표와도 맞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다만 본인이 이민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외국인 학생 비자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계속 유치해야 한다. Want the brightest to come here. 이 점은 강조했습니다. 아, 인재 확보의 중요성. 네,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그게 필수적이니까요. 중국 외에 다른 기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와의 협력이라든지 유럽 시장 진출 같은 거요.
특히 유럽의 AI 공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테슬라와의 협력은 뭐 자율주행 기술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록 AI 개발이나 특히 옵티머스, 로봇,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죠. 로보틱스요? 네, 황 CEO는 이걸 다음 멀티 트릴리언 달러 산업, 넥스트 멀티 트릴리언 달러 인더스트리 이렇게 봤더라고요. 와, 엄청난데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AI를 그냥 기술이 아니라 국가 필수 인프라, 내셔널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 각성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소위 AI 공장, AI 팩토리라는 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에서 논의되는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죠. 고객과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엔비디아는 AI 추론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수요의 물결을 잘 탔고, 네, 블랙웰이라는 강력한 신무기, 그리고 탄탄한 공급망, 이 삼박자가 맞아서 중국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 시장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고요. 네. 그래서 미국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테슬라 협력이나 로보틱스 같은 새로운 분야, 또 유럽 같은 다른 시장으로 계속 눈을 돌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당신께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질문은 바로 이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화웨이 같은 강력한 현재 경쟁자가 계속 부상하고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되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 같은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 특히 젠슨 황이 콕 집어서 얘기한 그 로보틱스, 이 새로운 거대 시장이 정말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